자, 이러면 공간이 꽤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시트를 이렇게 복구를 시키면요,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BMW X7을 가져왔습니다. 출시된 지 조금 되긴 했는데요, 이 차의 실내가 워낙 크게 바뀐 것도 있고 또 3열 SUV다 보니까 2열과 3열 공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 소개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2열과 3열에 앉았을 때, 그리고 시트를 접고 짐을 여러가지 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X7의 실내입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대가 직접 내려오고 자세를 맞춰주죠. 이게 시동 건 거예요? 네. 이 차는 40i 모델인데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이쪽 문을 열어놔서 그나마 저한테 엔진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진짜 조용합니다. 방음 실력 진짜 좋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이런 고성능 엔진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정말 공회전 상황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정말 적습니다. 네, 일단 1열에서 제일 크게 변한 건 역시 이 디스플레이겠죠. 12.3인치 계기판이랑 14.9인치 중앙 모니터를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묶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BMW의 최신 차종에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런 혁신적인 느낌은 조금 줄었죠. 그래도 넓이가 깡패입니다. 이 옆으로 정말 길고, 사실 옆으로 너무 길면 손이 닿기 불편할 수 있는데 살짝 이렇게 곡률이 있기 때문에 팔을 뻗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면요, 여기 이렇게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T맵도 완전히 풀스크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일부 차종들은 아무리 큰 모니터를 쓴다 하더라도 이 안드로이드 오토 T맵 화면이 꽉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BMW에 들어가는 이 스크린은 이렇게 끝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위젯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위젯 추가를 눌러서 원하시는 기능을 메인 화면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크린의 단점으로 제가 자주 지적했던 건데, 냉난방 시스템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이 온도 조절 기능은 이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열선 스티어링, 열선 시트, 풍량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한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기능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차에 들어간 모든 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많고요. 이 배열이 카테고리별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걸 빨리 찾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람 방향을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네 군데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바람을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됩니다. 이 송풍구가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바람 나오는 것을 최대한 숨겨서 이런 실내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개선을 한 게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버튼들이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아래쪽 물리 버튼도 거의 없어요. 이런 비상등, 음량 다이얼, 이렇게 노래나 라디오 주파수를 넘기는 버튼, 네, 이런 것들만 남겼고, 이 패널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등을 누르면 전체 패널이 같이 움직여요. 자, 그리고 이쪽 소재를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커버들이 BMW 차종마다 다른 소재로 덮여 있긴 한데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싹 덮어놓은 걸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밀어서 열면요, 안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들어가는데 제 핸드폰이 요즘 나오는 것 치고 작은 편이거든요. 한 2에서 3cm 정도 공간이 남는데, 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요,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넣으니까 한 1cm가 안 되게 남아요, 공간이. 네, 그리고 컵홀더는 직경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네, 냉온장 기능이 됩니다. 이 냉장을 누르면 안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이쪽 온장을 누르면 안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따뜻한 음료는 따뜻하게, 시원한 건 시원하게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요즘 BMW의 추세죠. 기어 레버가 아주 짧아진 이런 토글식으로 바뀌고, 7 시리즈나 X7, iX 같은 고급 모델에는 이런 크리스탈로 된
기어 레버도 들어갑니다. 기어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행하면서 이렇게 딱 잡는 맛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보니 아쉬워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다이얼 뭐 이런 미디어 홈 버튼 배치는 그대로고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암레스트 쪽을 열면 적당히 뭐 깊이 있는,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까지도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문양도 새겨놓고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이 차는 15가지 컬러를 지원을 해요. 근데 15개는 좀 적지 않아요? 요새 막 폭스바겐도 30개씩 넣어주고 하는데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차는 아래쪽도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요, 천장도 전부 알칸타라로 꾸며놨습니다. 이런 선바이저도요, 와, 바깥쪽 안쪽 전부 다 이렇게 알칸타라로 씌워놨습니다. 이 촉감이 되게 좋네요. 만질 일은 없지만 이런 촉감, 가끔 만졌을 때 촉감이나 눈에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장까지 고급스러운 소재로 감싼 것들 보면 이 차가 확실히 프리미엄을 넘어서 럭셔리 SUV 시장까지도 도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보통 레인지로버랑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고 벤츠 GLS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급스러운 건 그래도 레인지로버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알칸타라가 고급스러운 소재긴 하지만 조금 스포티한 성향이 있는 소재거든요. 대신에 레인지로버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맨들맨들하고 푹신한 가죽으로 감싸놔서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긴 했습니다. 자, 다음은 2열입니다. 이 X7은 지금 보시는 2열 독립 시트를 넣어놓은 6인승, 그리고 2열에 벤치 시트를 넣은 7인승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건 6인승 모델이고요. 한번 타볼게요. 자, 이렇게 독립식 시트를 넣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팔걸이도 이렇게 따로 들어갔고요. 얘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뭐 양쪽으로 오갈 수도 있고, 더 이렇게 팔도 막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이 차가 진짜 고급 차라는 게 보여요. 일단 여기 보이세요? 여기 시트 포켓에 이렇게 퀼팅 해놓은 거는 흔치 않거든요. 자, 이 안쪽까지도 가죽으로 다 감싸놨고, 근데 이 안쪽 열어보니까 이쪽은, 여기는 부드럽긴 한데요, 이 플라스틱 테두리가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 여기 막 스테이플러 가죽 마감도 보이는데, 이런 철심들,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1억 5,500이 넘는 차인데 저런 보이지 않는 마감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등받이에는 이렇게 모니터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옆에 USB-C 타입 단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 장비를 보면 이쪽에 가운데에 송풍구, 그리고 B필러 송풍구, 양쪽에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승객이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열선 버튼도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갔고요. 또 6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컵홀더가 이쪽에 들어있고 12V 소켓 하나, 그리고 USB-C 타입 단자 2개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 시트는 전동식으로 이렇게 등받이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기울여 볼게요. 자, 이 정도? 1열 동승석만큼 엄청나게 눕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거리를 어느 정도 편하게 갈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눕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는 있어요. 이 베개가 너무 좋다. 별로 안 기울여도 이것 때문에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 안쪽 헤드레스트는요, 이렇게 손으로 날개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접으면 이렇게 누웠을 때 머리가 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X7 2열에는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창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블라인드가 있으면 이 창문 유리창 올리는 버튼을 한 번 더 당기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어요. 창문이 다 닫힌지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올렸는데 선블라인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X7은 이렇게 블라인드 버튼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숨어있던 블라인드가 올라오는데, 유리가 내려가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쪽까지 완벽하게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X7은 어느 정도 의전 목적도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천장에 있는 선블라인드도 여기 있는 버튼으로 열 수 있죠. 이 차는 또 선블라인드가 뒤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3열을 위한 선블라인드 버튼이 여기에도 있는데, 얘를 누르면요, 이쪽에 있는 작은 선블라인드가 펼쳐지고 또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3열에도 이렇게 한 차는 진짜 드문데, 제가 공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시트 자체에 대한 설명을 빼먹었는데, 시트 당연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촉감이 너무 좋고, 이런 디테일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가죽을 따서 만든 그런 장식도 들어가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앉았을 때,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엉덩이부터 무릎 바로 직전까지 쿠션에 꽉 찰 정도로 좌판이 깁니다. 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자세가 아주 안정적이고 허벅지도 전혀 뜨질 않고요. 이 시트 아래에도 발 공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신은 거는 낮은 신발이지만 부츠나 구두 같은 걸 신어도 꽤 발이 깊게 들어갈 만큼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네요. X7 뭐 7이 붙었긴 했지만 7 시리즈만큼 엄청난 그런 다리 공간을 만들진 않아요. 3열도 배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개 정도, 네, 164 기준입니다. 주먹이 3개보다 살짝 더 들어가는 정도의 다리 공간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전혀 부족할 게 없죠. 네, 이번에 3열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받이 뒤에 플라스틱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당기면, 자, 이렇게 한번 등받이를 접기만 하면 알아서 앞으로 이동하고 또 위쪽으로도 시트를 올려줍니다. 자, 이러면 공간이 꽤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을 밟고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시트를 이렇게 복구를 시키면요, 방금 제가 탔던 그 포지션대로 복구가 다 됐는데, 이 차가 사실 3열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장이 엄청나게 긴 차는 아니에요. 요새 뭐 그랜드 체로키 L이나 트래버스 이런 차들은 전장이 워낙 길어서 3열에도 정말 다리 공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을 만큼 남는데, 사실 X7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먹이 하나가 옆으로가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낮췄을 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남고요. 무릎 공간을 이렇게 파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이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시트를 맨 뒤로 밀었는데 저한테 딱 맞습니다. 무릎이 완벽히 닿아요. 제가 지금 등에 딱 붙이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닿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앞에 키 큰 성인분들이 앉고 이렇게 뒤로 쭉 밀면 뒤에는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 정도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머리 공간도 중요한데요. 딱 붙여 앉았을 때 주먹이 딱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3열이 시트 자체도 바닥이 높기도 하고, 이 차가 뭐 루프라인이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키 한 평균 신장 이상 되는 분들은 슬슬 닿을 것 같아요. 180 이상은 확실히 닿을 것 같고, 네. 대신에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보신 3열 선블라인드가 있어서 얘를 열면 아주 이렇게, 네, 개방감은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차가 5존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1열에 2구역, 2열에 2구역, 그리고 3열에도 이 머리 위에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온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풍량도 조절할 수 있고, 중요한 거 3열에도 양쪽 시트에 열선이 들어갔어요. 3단계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열 승객이 어느 정도 꽤 이동할 걸 감안하고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암레스트를 보면요, 3열을 절대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죽 이런 배치나 컬러도 2열과 동일하게 맞춰놨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컵홀더가 작은 게 하나 있고, 요게 좀 특이했는데, 이 커버를 열면요, 자, 이 고리가 왜 여기 있나 싶으실 텐데, 사실 3열을 매일 펼치고 다니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이 3열을 접고 트렁크로 활용할 때 뭐 짐 같은 걸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아주 금속으로 아주 단단하게 들어있고요. 휴대폰 충전할 수 있도록 USB-C 타입 단자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커버를 열면 이런 게 나오는데, 3열 시트 접었을 때 러기지 스크린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스크린을 쭉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3열 에어컨 송풍구는 이렇게 머리 위에 위치를 했고요. 3열에서는 이렇게 직접 내릴 수도 있어요. 이 속도가 좀 답답하긴 한데 뭐 편의를 위해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내려서 요 버튼, 3열 시트를 접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헤드레스트가 먼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으로 시트가 완전히 접히게 됩니다. 이 시트가 내려올 때요, 이 바닥 쿠션도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턱이 트렁크 본 공간과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고리 쓰는 거죠. 자, 반대쪽도
네, 반듯하게 접히고요. 자, 이제 2, 3열은 다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버튼은 여기 엠블럼 아래에 있습니다. 네, 특징은 이렇게 패널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 아래쪽 패널은 여기 별도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앉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트렁크에 앉는 게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의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지 않고 범퍼가 바로 맞닿아 있는데 이 범퍼에 페인트 손상 갈까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장점이 여기서 짐을 올릴 때 차가 좀 높으면 짐이 여기에 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기존 범퍼였다면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3열 시트를 펼쳤을 때 햇빛을 가려주는 부품인데 이렇게 반씩 접어서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더 높은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열 시트를 접어 놓은 모습. 자, 왼쪽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총 6개의 버튼이 있는데 가운데 2개가 3열을 접었다 폈다 하는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면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먼저 풀썩 쓰러지고 3열이 전동으로 눕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750리터입니다. 자, 보면 이런 패널들이 추가로 있어서 시트와 이런 트렁크 패널 사이에 간격을 막아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 패널을 들어보니까 러기지 스크린이 안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도 깊이가 꽤 되네요. 지금 여기는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공간을 여러 잡동사니를 넣어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두 버튼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데 맥시멈 사람 그림, 맥시멈 짐 그림,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많이 태울 거냐, 짐을 많이 넣을 거냐, 이걸 선택하는 버튼이에요. 근데 맥시멈 사람을 누르면 6명이 전부 탈 수 있도록 다시 3열 시트까지 올려주고요. 이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맥시멈 짐 누르면 3열을 바닥으로 접어주고 2열 시트 등받이를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저러면 사람이 타기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짐 같은 것도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맥시멈 짐이라고 해서 이 2열 시트도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복구를 시키네요. 그 점은 좀 의외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요 1050리터입니다 3열 SUV 치고는 좀 작죠. 왜냐면 2열 시트가 완전히 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리터씩 넘어가는 다른 브랜드 3열 SUV만큼 공간 확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열에 누굴 태울지, 트렁크를 얼마나 활용할 건지를 따져봐서 6인승과 7인승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인승을 고르시면 벤치 시트는 완전히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212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바닥에 있던 러기지 스크린을 뺐습니다. 이 빼고 나면 이 3열 전용 패널을 바닥에 넣을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빼주고요. 패널을 분리하고 나면 얘를 이렇게 접어서 양쪽에 나 있는 홈에 맞춰서 이렇게 딱 끼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이러고 닫으면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닫아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겠지만 저라면 하나 넣어두고 다시는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이 패널을 내리는 버튼 옆에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뒤쪽 높이를 낮춰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볼게요. 살짝 높아졌다가 뒷바퀴 지금 휠이랑 휠아치 틈 보이세요? 네,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 상태에서 엄청난 높이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아까보다 낮아져서 이런 편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오늘 X7의 실내 위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열 공간에 대한 작은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재 그리고 기능 같은 것들이 탑승객들을 굉장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든 럭셔리 SUV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났습니다. 이 X7은요 X3나 5 같은 아래급 SUV들이랑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SUV지만 운전 재미도 놓칠 수 없는 분들이 BMW SUV를 선택하시곤 하는데 X5보다도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나 승차감, 소재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면들은 숫자 5와 7의 사이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서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